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꼽혔던 한미 상호 관세가 15%로 극적 타결됐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해주는 대신 관세율을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것보다 10%포인트 낮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려가 컸던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의 협상의 마지막 차례였던 한국이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위협을 잘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첫 소식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새벽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15%로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의 협상 결과와 같은 수치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대신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 약 209조 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조선업 전용 협력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소식을 전하며 농산물 제품까지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한 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협상의 세부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윤 씨는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었던 건 건진법사가 아니라 다른 제3의 라인을 통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3의 라인이 정치인을 의미하는 건지,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5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교단 행사에서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을 독대했다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대 한 달 뒤인 2022년 4월부터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고가의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총 2천만 원에 이르는 샤넬백 2개와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입니다. 윤 씨와 건진법사가 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포렌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구속 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는 내가 대통령을 만난 것도 몰랐다며 라인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낸 라인이 있는데 이는 건진법사가 아닌 제3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윤 씨는 이어서 건진법사는 대선 이후에야 우리 쪽 한 기관장이 소개해서 알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가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언론에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통일교의 로비 창구가 건진법사 외에 정치권에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의혹에서 그간 윤 핵관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앞서 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는데 당시 윤 씨는 통일교 간부 회의에서 새 정권과 도움을 주고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우리가 굉장한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전략입니다. 대선 이후 건진 법사를 만났던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논의 역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윤 씨가 각종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할 때 건진 법사가 아닌 다른 정치권 인사를 통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충암구 후배이자 최측근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면서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내려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상민 전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비상계엄을 몰랐다, 반대했다며 책임을 피해갔지만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JT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고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허 청장도 국회와 특검의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실제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도 전파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 조직 전체로 단전 단수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특검은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내란죄의 공동공모 정범이 된다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만큼 재범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소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내일 아침 집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외부 진료까지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치소 측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 직접 수용실 문 앞까지 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엔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은 영장 집행 시간을 내일 오전 9시로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부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별도 공간에 대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임의 출석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끝까지 거부하면 특검팀이 수용실 문 앞까지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수용실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물리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수용자의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측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건강 문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라든지 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혈관, 경동맥 문제와 체온 조절 장애도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서울 명지고등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년 가까이 교장의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시달렸다고 말하는데 지금부터 문제의 발언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년간 순탄했던 교직 생활은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며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건강상 이유로 연가를 쓰기 위해 교장실을 찾았고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엔 교무부장을 비롯해 다른 교직원도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더라고. 응? 나 아프잖아. 그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든 말들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는 거지. 아프다고 그랬을 건강을 이후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계속됐습니다. 교무실에 앉아있을 때 뒤쪽에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어깨를 잡으면서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한다든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하이파이브를 강요를 하세요. 지난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교장의 부적절한 언행. 처음엔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참다 못해 지난 2월 이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했고 지난 4월 상급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JTBC는 성희롱 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를 입수했습니다. 통보서에 따르면 피해 교사가 신고한 모두 8건의 사례 중 6건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중 4건은 성희롱, 1건은 성폭력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상급심의위원회는 어깨를 잡은 채 고개를 들이밀고 말을 건 행위를 성희롱이자 성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교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보고 교장 선생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안 나오셨대요? 어쩐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수차례 연락을 남겼습니다. 교장은 JTBC에 아끼는 후배라 얘기한 건데 진심이 왜곡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